저는 지금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승남 시장님 직접 만나 지난 한 해의 소회와 새해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승남 구리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구리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시정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이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거든요. 사실 우리 구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지나갔는데 실제로 그런 가운데도 구리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과 또 시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연말 연초에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압축한 한 30개 정도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죠. 정말 어떤 사업들이 가장 기억에 나고 10대 뉴스에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 일들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시민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등한 제일 탑 뉴스로 선정된 것이 구리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건강상태 질문서라는 거를 이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 썼는데요. 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열심히 쓰면서 코로나를 차단하는 데 앞장서면서 구리시의 방역 체계를 잘 갖춰준 것이 가장 훌륭했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1등 뉴스로 꼽아주셨어요.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는 누구 혼자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방역에 함께 참여해주고 또 차단을 만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서 시민들도 역시 1등 뉴스로 최고의 뉴스로 꼽아주셨죠. 그리고 또 뭐 2등, 3등 뉴스들을 살펴보면 구리시가 그동안은 좀 침체된 분위기인데 갈매 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고 또 랜드마크라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49층 건물을 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역동적이 되죠. 이런 데서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고 많은 표를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실 우리 구리시 그러면 일자리보다는 베드타운 성격인데 그린벨트 29만 평을 풀어서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구리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 1조 매출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 장소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유지보수한다든가 리모델링하면 먼지 펄펄 나지고 옆에 아파트들 민원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산호동에 29만 평 그린벨트를 풀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계된 푸드테크밸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인기가 좋았어요. 문제는 우리 29만 평을 푸는 산호동의 이 계획은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리는 이커머스 혁신 물류가 들어서는 사업이라 함께 잘 갈 것 같은데 이 내용이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역시 일자리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한강변에 구리시는 넓은 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동안 13년 동안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를 위해서 매진해 왔지만 이 사업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돼서 이번에 완전히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강변 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스마트시티를 만들자. 지금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가 화두인데 구리시 한강변에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냈는데 이것 역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리고 또 역시 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내가 잠자는 곳 가까이에 확실히 일할 곳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는 지난 1년 동안에 방역 체계를 잘 가꾸는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베드타운의 성격을 벗어나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리시에서 아름답게 먹고 마시고 살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2020년 시정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구리시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리시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촬영을 할 때
사실 이렇게 잘 안전하게 가림막이 있어서 이 마스크를 벗고 사용하고 있는데, 구리시도 사실 2020년 2월 5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첫 확진자가 어떤 확진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한 확진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 분이시지만 출장 갔다가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너무 아주 이 안전하게, 확실하게, 모범적으로 움직여 주시다가 확진자가 되셨어요. 동선 파악 다 하고. 근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 안승남 시장이 동선 공개를 최초로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시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차단하고 막아야 되니까요. 그때 오죽하면 왜 그렇게 함부로 공개하냐. 근데 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동선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한 게 좀 이슈가 됐는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다고 얼음장을 놨는데 마땅히 우리 구리 시민들의 방역 체계와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 마스크 대란을 앞두고 구리 시민들께 면 마스크를 신속하게 배포했어요. 왜냐? 이 마스크가 유일한 이 백신인데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차단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QR코드 체크하시죠? 네. 근데 구리시는 이 QR코드 체크 얘기 나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벗는 다중이용 업소에서는 우리가 내가 여기를 다녀갔다라는 걸 꼭 남기자. 그래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쓰는데 한 장에 4명까지 쓸 수 있고 또 1명도 쓸 수 있고 보통 테이블에 4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벗는 건강상태 이 상태 질문서를 써놓으면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카드 체크기라든가 전표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이 오신 분들을 확인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이 건강상태 질문서는 작성하고 나면 이 박스 안에 화면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박스를 틀어서 건강상태 질문서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이러이런 음식점 다녀가신 분들 여기서 확진자 나왔는데 빨리 선별검사 와서 검사 받으세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그 다중이용업소 마스크 벗는 데서는 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꼼꼼히 쓰면서 확산 차단에 앞장서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가 2.5단계인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3단계 모눈하잖아요. 2.5단계를 구리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2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앞만 봐도 이 상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의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3단계는 너무 심하고 2.9단계 정도? 근데 2.9단계도 너무 심하게 샷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다가 자, 내일부터 2.5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 모든 음식점 음식 팔면 안 됩니다. 구리시만의 재난 예방을 위한 2.5단계를 선포했죠. 근데 왜 2.5단계 굳이 선포할 때 왜 10시까지로 했는지 아세요? 지금 9시죠. 네.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2차는 가요. 저는 그때 10시까지 하면 2차 정도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나름대로 차단을 하면 어떻겠냐, 확산을 막자 그랬는데 그 2.5단계도 대한민국 중앙재대본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고요. 지금 5인 집합금지 걸려 있잖아요. 네. 4명까지만 모인다. 그런데 구리시는 그 어려울 때 4인 이상 집합금지를 먼저 했습니다. 왜? 구리시라는 곳은 작지만 많은 분들이 구리시를 다녀가고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농수화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의 그 집합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4인 이상 집합금지를 구리시는 먼저 선행적으로 했던 데다.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또 이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는 약간 과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챙겨야 되는데 구리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완화가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직접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경제 활성화에 모범을 보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또 방역 체계를 지키면서 활동도 하고 이런 면에서 구리시는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조화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 다중이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다 매칭이 돼 있어요.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철저하게 챙겨주고 있고,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매칭이 돼서 잘 챙기고 있고, 다만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구리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호흡을 맞춰주기 때문에 구리시는 확진자가 나와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오기 전까지 구리시는 지금과 같은 방역 체계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저의 지휘하에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갈 것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리시가 선도했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구리시장님과 구리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1년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고생하는 공무원들이나 저나 마땅히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이 신소의 해예요. 신소. 근데 신소 하면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백신이라는 말이 신소에서 나왔어요. 혹시 종두법 아세요? 종두법? 네. 우리 우두 만든 이게 우두법. 소에서 이 백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의 해에 이 전 세계가 코로나의 이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질 걸로 보고, 이 백신이 만들어진다는 건, 또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도기일 텐데, 우리 구리시는 2021년에 가장 큰 화두가 구리가 그린 뉴딜 구리입니다. 구리가 그린. 여기서 구리가 할 때 가짜가 집 가짜예요. 네. 구리시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린, 이때 그리는 영어가 아니라 그리다. 그러니까 구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데 뭘 그리느냐? 그린 뉴딜. 여기서 그린 뉴딜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 구리로 가는데 이 그린 뉴딜에서 먼저 뉴딜을 설명드릴게요. 뉴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고용을 극대화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대공황에서 뭔가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 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댐 건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댐 건설 많이 해서 노동자들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법, 제도들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들을 제대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일을 그때 했습니다. 뉴딜이라는 건 딜이에요, 딜. 우리 가끔 만나면 야, 딜하자. 서로 주고받자. 이런 얘기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뉴딜의 용어, 뉴딜과 이 그린자가 합쳐지는데 그린은 뭐냐? 저탄소 녹색 성장입니다. 왜?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구는 온난화가 시작됐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는 그 석탄을 쓰고 석유를 쓰고 핵 발전을 하면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지금 지구가 평균 기온이 1도씨에서 1.1도씨 올라갔다 그러는데 한번 코로나 상황에 제가 체온을 쟀어요. 제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1도나 1.1도가 올라갔으면 우리는 활동을 못해요. 빨리 병원 가라고 뭐하라 그래요. 만약에 1.5도가 올라가면 사람 체온이 38도인데 집에 누워서 열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그럼 뭘 쓸래? 신재생에너지. 햇빛과 바람과 땅속의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대체하자는 거거든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로 이게 그린입니다. 그린.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간다.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저탄소 녹색 정책으로 가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이 바뀌는 거죠. 이런 큰 변화가 오늘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우리 구리시도 작년 2020년에 우리가 합의를 해냈고 2021년에는 이 합의 속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협약을 우리 구리시에 450여 개 단체들이 저하고 함께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구리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정책, 한강변 개발사업 스마트시티, 산호동의 이커머스 혁신물류 농산물 도우미시장 옮기는 거 이것도 다 그린 뉴딜 정책인데 더 중요한 건
구리시에서의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3%나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디냐? 내연기관 차들이 다니면서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이제 2021년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그린 뉴딜 갈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차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안전하게 걷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왜? 구리는 땅 면적이 33제곱미터인데 도로, 차를 위해서 도로를 넓힌 땅도 없고 이 넓힐 땅을 위해서 땅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괜히 땅도 넓히지 않고 있는 도로에서 도리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걷기 쉬운, 걷기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게 되면 구리시는 걷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대신 차 다니는 길을 줄여놨으니까 주변 도시에서 구리를 통과하고 가기보다는 우회서 가겠죠. 그래서 구리시는 내연기관이 다니면서 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내자. 신도시에 대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준비. 구도심에 대해서는 자전거 중심 문화로 바꾸자.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아까 한강변 개발 사업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 민간 참여 기업들이 우선 협상자로 대상을 정해졌는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구리시와 함께 일하면서 구리시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여긴 분명히 이익이 발생됩니다. 이 이익은 서로 쉐어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이 이익들을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돈을 나눌 게 아니라 미리 구리시에 투자해라. 예를 들면 그린 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 구리시에 그린벨트에 수소 충전소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저도 차를 수소차로 바꾸니까요. 그리고 기존 도시에 이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구시가지도 스마트시티로 바꿔주는 발판을 또 새로 만들어지는 시가지도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2021년에 구리시의 목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 참여의 길도 넓혀서 뭐랄까요, 시민행복 특별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진행하면서 바로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소속감과 참여와 어떤 그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멀리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함께 회복되는 자족도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발판을 만들겠다는 거죠.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구리가 그린 뉴딜 구리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렇게 시장님께서 2021년 구리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계셔서 구리 시민들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리 시민들께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제 개발 중심으로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구리시는 제가 어디 가서 인사할 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그리고 구리시민 행복특별시라는 걸 자랑을 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기상이 왜 나왔냐면 구리시는 아차산에 고구려의 유물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다녀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구리시에는 동군웅이라 그래서 태조 이성계 건원릉부터 7분의 조선왕이 잠들어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또 태조 이성계 우리 태조왕 때문에 왕숙천이라는 천에 대한 이름 또 망우산에 대한 이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역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도시가 고구려나 조선시대보다 더 빛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리시에 한때 이 고전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고 우리 명성 황후께서 일본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했을 때 전국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의병들이 고종황제의 칙서를 받고 한양 진군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데가 어디냐? 역사적 근거지로 양주 수택리예요. 바로 그 양주 수택이 어디냐? 지금 구리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우리 구리시에서는 아주 뜻깊은 일을 했는데 이 13도 창의군의 결집지에 대한 이
표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우리가 한양으로 진군을 했는데 이 무기의 한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패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병들이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끝까지 한 거랬는데 언제까지 한 거였냐? 이 한 거가 이 국민 전쟁이 계속 지속돼서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싸우던 의병들 그리고 무기를 찾아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으로 떠났던 우리의 의병과 독립군들이 끝까지 항전해서 그 국민전쟁을 40년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 우리가 독립을 우리의 손으로 되찾았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해놓은 글귀를 써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장자호수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 글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네? 아, 우리가 되찾았구나. 바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역사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도 정말 대단한 방역. 이 겨울철에 이 팬데믹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500명대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질 텐데 우리의 방역 수준은 국민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시민들이 지켜주고 실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40년 국민 항쟁을 통해서 되찾은 것처럼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구리시민행복특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올 2021년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 모으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시 안승남 시장님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중한 자리해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구리시와 시민들을 생각하는 시장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와 안승남 시장님의 시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